이제 진짜 해볼게요. 1번부터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앞에는 이 2차 함수랑 여기서 나오는 거는 2차 함수랑 1차 함수들인데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1차 함수는 기울기만 대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나중에 보겠지만 고난도 문제가 될 때는 두 개의 2차 함수가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것만 다루게 돼요. 2차 함수 개수를 늘리는 거지. 2차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처음에는 직선과 2차 함수, 그러니까 문제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차, 2차, 아니면 2차, 1차. 그럼 2차, 1차가 되면 무조건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1차 함수의 기울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지 모르지만 포물선이 있고 뭐를 지나는 점이 있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포물선의 꼭지점이 얼마고 1,2인데 A하고 B의 그치. 그 다음에 중점이 얼마냐면 요 두 개의 교점의 중점이죠. 요 두 개의 중점이 2분의 1, 얼마야? 2분의 1,1이지. 그림을 다시 그려. 어떻게? 만나고 A하고 B고 요 중점이 얼마고 2분의 1, 얼마? 1이고 꼭지점이 얼마죠? 1,2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세팅을 해서 그리면 맞죠? 그러면 다시 기울기를 무조건 직선이 나오면 직선의 기울기를 봐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2분의 1,1, y는 2x라는 기울기가 나와. 근데 2x를 보면 1,2는 어디 위에 점이에요? 2x 위에 점이죠? 그럼 세 번째 그림을 다시 그려.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가 0,0이라고 치면 여기가 y는 몇 x고 2x고 그러면 요 두 개의 중점이 얼마고 2분의 1, 얼마고 1이고 여기가 얼마? 1, 꼭지점이 1,2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원점은 나머지 점은 뭐가 돼야 돼요? 두 개 중점이니까 0,0.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뭐 확인하는 습관을 키워라. 문제 구조를 봐. 다시 2차하고 1차, 2차, 2차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거든. 1차 함수의 기울기부터 무조건 집중 봐. 1차 함수의 기울기부터. 왜냐면 1차 함수가 어디를 지난다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그죠? 1차 함수의 기울기를 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접점이 이거 2차하고 2차가 만들어졌지? 그럼 이건 방정식의 기본 성질이야. 방정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방정식은 교점의 x좌표만 구하게 돼 있어. 교점의 x좌표만. 그러면 두 개가 접했다라는 얘기는 중근을 가지는 거고 중근을 가지면 접점의 x좌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접점의 x좌표를 물어볼 때는 얘를 그래프를 위로 올리건 아래로 내리건 교점 x좌표가 차이가 없어. 그걸 문제의 부피를 줄인다라고 해. 왜? 우리가 직선에서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부분은 다이어트를 하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차나 갭이나 교점의 x좌표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고 방정식은 식을 조작해도 함수는 변할지언정 높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높이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fx를 그냥 뭐로 잡아버려도 되냐면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잡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끌어내려도 교점의 좌표는 변동이 없을 거잖아. 그러면 얘는요. 그러면 얘 대칭축이 얼마였는데? 베타죠. 그럼 잘 봐.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k인데 얘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두 교점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건데 중근이잖아. 중근은 누구하고 누구로만 이루어지니까? 알파하고 뭐로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x의 개수로만 이루어지겠지. x제곱 빼기 몇 알파 x? 2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은 얼마? x제곱 빼기 2베타 x 어쩌고저쩌고일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하나는 미안. 이건 1이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겠죠. 만나는 교점의 연립방정식에 뭐? 1차, 2차항의 개수하고 누구만? 1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 상수는 그냥 거들 뿐이지 실제 교점 x좌표를 구하는데 아무 영향을 안 미쳐. 왜냐면 우리는 저 방정식이 상수가 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면 우리는 저게 이미 무슨 근을 가진다는 걸 알고 있어. 중근을 가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중근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보세요. 2차 함수랑 1차 직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x는 1이야. 그럼 여러분 이걸 하나의 함수로 합치면 1에서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지지. 그리고 1이 무슨 그래프야? 1이 어떤 애죠? 합쳐진 그래프의 대칭축이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를 쭉 적었을 때 얘 3x 제곱 빼기 2알파 x 요거 빼기 얼마였으니까 그러니까 빼기 얼마? 4
베타 x 어쩌고 저쩌고일 건데 여기서 대칭축이 새로운 함수의 대칭축이 결국 중근의 위치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k가 상관이 없어. 부피를 줄여. 이해됐나요? 자, 넘깁시다. 자, 3번. 3번 문제를 푸는데 결론은 그거야. 이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지? 시간을 주면 다 푸는 거죠. 근데 푸는 메커니즘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고1이랑 고2 공부 방법이 약간 달라. 고1은 내가 풀 줄 안다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 쉽게 말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 절차가 나한테 습득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해볼게. 알파 콤마 0 얼마? 베타 콤마 0. 아까 말했듯이 직선이 알파 콤마 0과 어디에서 만난다? 감마 콤마 어디에서? 8에서 만난다. 감마 콤마 8에서 만난다. 그럼 베타는 뭐라고 나오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뭐라고 나오고, 감마라고 나오고, G0은 뭐라고 나올 때?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올 때. 그쵸? G0은 마이너스 6. 요 정체겠죠? 0, 얼마? 마이너스 6. 아까 했던 루틴 똑같이 따라갑시다. 어떻게? 기울기부터 봐. 그럼 기울기는 얘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6이니까 알파분의 6이고 뭐를 지나는? gx 바로 적을게. gx는 알파분의 6에 x 빼기 얼마? 알파. 이게 gx야. fx를 직선 적었지? 그 다음에 fx 갈게. fx는 최고차의 계수는 얼마? 1이었으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얼마? 베타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합시다.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분의 6에 x 빼기 알파는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나더거든. 어나더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알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원해. 그러면 그 말은 알파는 필요가 없는 애야. 필요 없는 애들은 죽여. 문제의 부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표현했잖아. 다이어트. 알파는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알파를 죽여. 그럼 알파를 죽이면 방정식이 바뀌어.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면 x 빼기 베타는 알파분의 6으로 바뀌어. 그럼 x를 뭐라고 적으면?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뭐라고 적으면? 6이라고 적으면 얘의 정체가 뭐다? 감마예요. 얘의 정체가 감마야. 그치? 그러면 쟤의 정체가 감마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돼? 그러면 식을 이제 볼게. 베타는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얼마? 감마.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는 어떻게 돼요? 이게 베타인데 거기다 뭐 더하면? 알파분의 6 더하면 얼마? 감마죠? 귀찮긴 하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조금만 특징을 보면 돼. 이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알파하고 감마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베타라는 얘기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동일하다는 얘기죠. 동일하다는 얘기. 그치? 베타가 무슨 중간 지점? 알파하고 감마의 무슨 지점? 중간 지점. 그럼 이제 식 몇 개만 필요하면 되죠? 귀찮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가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 직선 위에 감마 콤마 8 지나잖아. 그럼 여기다 뭐? 직선에다 얼마? 감마 빼기 알파에 곱하기 알파분의 6은 얼마? 8. 그 다음에 누구? 여기서 나온 거 감마는 얼마? 베타 더하기 얼마? 알파분의 얼마? 6. 그 다음에 얼마? 베타는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얼마? 감마. 그럼 베타를 누구로 고쳐? 알파 감마로 고쳐. 그럼 알파하고 감마에 관한 문자 두 개가 나오고 그냥 식 정리. 그 다음은. 그치? 근데 푸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시작한다? 무조건 뭐부터? 직선의 기울기부터 잡으세요. 직선의 기울기부터 잡고 방정식을 잡을 때 방정식에서 필요 없는 거는 지워. 이해했나요? 이거 나중에 내가 복습 문제 줄 테니까 복습본을 푸는데 여러분 그죠? 그치. 만약 이거를 연습을 하면 뭘 연습을 하면 되냐면 서글프지만 3분 타이머를 재고요. 문제가 3분 안에 풀려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신 대비할 때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때 고1 과정은 고2, 고3이랑 달라서 타이머 택을 해야 돼. 타이머 택. 내가 이 문제가 2분 안에 안 풀리면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고등학교는 3분이 아니라 2분 시켜요. 2분. 문제 2분 안에 안 풀리면 처음부터 다시 풀게 시켜요. 2분 안에 못 풀면 못 푸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고1은 무슨 말인지 되죠? 시험 공부랑 수학 공부가 고1은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사실은 좀 재미가 없어. 고2, 고3은 시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타임 어택도 있긴 한데 결국은 풀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고2, 고3이 문제가 돼버리면 고1은 풀 줄은 알아. 이렇게 막 4분, 5분 궁리해서 풀면 되지. 근데 그러면 그거는 시험에서는 못 푸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면 3분, 내가 보기에 3분. 집에서 풀 때 3분 안에 안 풀리면 3분 안에 풀릴 수 있도록 푸는 절차와 루틴을 내가 딱 정해둬야 돼. 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풀겠다라고. 무슨 말인지 되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집에서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연습할 수 있는 문항 내가 줄게. 자, 4번도 의미만 볼게. 의미. 이 문제들이 다 의미가 있어. 문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4번이 PQ의 길이를 물어보거든. PQ의 길이. PQ가 뭔데요? 그러면 얘가 대칭축이 아니야. 그렇죠? 대칭축이 아닌가? 대칭축인가? 잠깐만. 다시 볼게. 이차 함수를 그리고 gx를 그렸을 때 해당 지점이 알파고 해당 지점이 얼마예요? 베타지. 그러면 중간 지점은 얼마냐면 알파고 베타의 중간 지점이야. 알파고 베타의 중간 지점. 그게 x는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차 함수의 대칭축이랑은 상관이 없어. 2차 함수의 대칭축보다는 살짝 치우쳐 있겠죠. 어느 쪽이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 다음에 y축은 어디 위에 존재해요? 여기 존재하겠지.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식으로 적어볼게. 그냥 적어볼게. fx 빼기 뭐는? fx 빼기 gx는 어떻게 될 거냐면 3에 x 빼기 얼마? 알파와 x 빼기 뭐를 물어봐? 베타를 물어보지.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두 개의 그래프를 새로운 함수로 만들었고 새로운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 물어보는 지점은 x는 얼마? 요 대칭축은 만들어진 그래프,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프의 대칭축이 fx 빼기 뭐가 돼요? gx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C하고 D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근데 PQ 사이의 거리를 얼마라고 알려줬는데 PQ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 알려줬어? 6이라고 알려줬지? 잘 보세요. 이 방정식이 여러분 봐봐. 차함수, 이거 우리가 차함수라고 불러. 얘를 차함수라고 부르는데 차함수는 두 개 그래프의 뺄셈을 나타낸 거거든. 그럼 두 개 그래프의 뺄셈을 새롭게 fx 빼기 gx로 내가 새롭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요 지점은 뭘 가리킬 거냐면 알파 할 건데 두 개 그래프가 같아져서 뺄셈이 뭐가 되는 지점이에요? 0이 되는 지점이죠. 여기지.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에서 PQ 길이가 6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두 개 그래프의 차가 6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그 그래프의 뺄셈이 그대로 뭐로 유지된다는 얘기야. 6으로 유지가 되지. 근데 얘가 6으로 유지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2차 함수의 증가폭이 발생을 해. 그럼 2차 함수의 증가폭이라는 게 뭐냐면 1차 함수가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2차 함수는 꼭지점으로부터 움직이는 거리에 L제곱에 A배가 움직이는 게 2차 함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오른쪽으로부터 L 가로거리만큼 L 꼭지점으로부터 L만큼 움직이면 제곱의 2배만큼, 기본 그래프는 제곱만큼. 그럼 그 말은 여기 이 길이가 6이라는 거는 이 길이가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L이겠지. 근데 위로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L제곱의 몇 배 그래프죠? 3배가 움직인 거야. 그럼 L제곱의 3배가 돼서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지. 그럼 L제곱이 얼마인데요? 그럼 L은 얼마? L은 루트 2겠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문제에서 CD 사이의 길이를 봐. CD 사이의 길이는 베타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인데? 알파 사이의 거리죠? 그럼 베타하고 알파 사이의 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X좌표들 사이의 거리고 그래프를 어떻게 두 개 분리된 상태에서 합쳐진 하나의 그래프로 바꿔도 교점의 X좌표는 변동이 없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바로 뭐가 나온다? 2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치? 다시 봐. 차함수라는 거는 뭐라고요? 차함수는 두 개 그래프의 뺄셈을 나타낸 겁니다. 뺄셈을. 그럼 그 뺄셈이 새로운 함수로 세팅이 돼서 그려지는데 그 그려지는 길이 6이라는 길이를 매우 특수한 순간의 길이를 준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데요? 그러면 두 개 그래프의 뺄셈이 가장 뭐가 되는? 커지는 부분. 일종의 극소지, 극소. 그죠? 그럼 극소 지점을 그려서 두 지점이 거리가 6이라는 거를 알면 얘는 거리 제곱의 3배만큼 움직이니까
거리가 루트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잔기술이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고1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다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빨리빨리 성격을 캐치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봅니다. 그죠? 넘겨볼게요. 5번을 볼게. 5번을 똑같은 아이디어로 가봅시다. 자, 보세요. 요 거리가 2고 요 거리가 얼마? 6이죠. 근데 여기는 y는 16이래.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놔서 여기를 0, 뭐로 끊었어? 6으로 끊었죠. 움직일게. 꼭지점으로부터 한 칸만큼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1의 제곱에 a배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서 요 거리는 a가 돼. 그지?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또 움직일게. 16은요, 6칸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몇 칸을 움직이냐면 3칸을 움직여요. 그럼 위로 3의 제곱에 몇 배만큼 움직여? a배만큼 움직이겠지. 그러면 이 전체는 몇 a가 돼요? 9a가 되지. 그러면 9a에서 a 뺀 거는 몇 a가 되는데? 8a가 되는데 그 8a의 길이가 얼마가 돼? 8a가 16이지. 그러면 a 값은 이제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지. 자, 그럼 a 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꼭지점으로부터 움직인 거리의 제곱의 2배만큼 움직여. 그러면 a가 2가 나온 순간에 여기가 몇 콤마 6이었죠? 0 콤마 얼마? 0 콤마 6이지. 자, 그러면 요 길이를 다시 봐. 여기서 어디까지 왔을 때? 요 지점까지 왔을 때 얼마인지 몰라. 이거 아직 모르는 상태지. 요 A는 어떻게 움직여서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 움직여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움직여서 A가 나온 거고, 색깔을 다시 해볼게. 주황색으로 원점부터 Y축까지 움직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A가 2인 걸 아니까 2하고 6을 더하면 이 거리가 몇 배야? 이 거리가 8이지. 그럼 우리는 이 8이 제곱의 2배가 된 게 8이야. 그러면 제곱의 2배가 된 게 8이면 2배 되기 전에는 얼마였고? 4였을 거고. 그죠? 그러면 4가 뭐의 제곱이냐면 2의 제곱이지. 그러면 2차 함수는 결국 어떻게 돼? 해당 지점에 x 좌표가 2,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fx는 그냥 뭐로 적어버리면 돼? 최고차항의 a 값이 2였고 2의 x 빼기 2의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적는다는 뜻입니다. 기본 스타일 자체가 2차 함수는 어떤 제약이 1차 함수는 기울기겠지? 1차 함수가 기울기만 갖고 울고 먹으면 2차 함수는 대칭축으로부터 움직이는 거리의 제곱배만큼 제곱의 a배. a배는 뭔데요? ax제곱, 2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반대로 그 성질만 이용해야 돼. 그럼 훨씬 빨라. 쉽게 말하면. 그쵸? 다시 문제 그러면 마인드맵을 머릿속에 그려봐.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1차 함수의 기울기부터. 그 다음에 방정식을 만들면 필요 없는 거는 지워. 어나더는 삭제해. 필요 없는 애들은 부피를 덜듯이 다이어트하고 지우고 넘어가. 2차 함수가 나오면 2차 함수는 이거야 그냥. 맞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 이 스타일의 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몇 번이냐면 내가 뒤에다 몇 번 실어놨냐면 10번 실어놨습니다. 10번. 10번은 집에서 최대한 도전을 해보세요. 손풀이 내가 적어놨거든? 10번은 집에서 최대한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손풀이를 참고해도 괜찮아. 근데 10번 같은 문제가 어떤 걸로 나오는 거냐면 10번은 이제 그 실제 학교에서 학교 기출에서 애들을 진짜 한 두세 명 풀까 말까 한 그걸로 나오는 문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네. 물론 시간을 주면 더 풀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고1 과정은 한정된 시간이잖아. 한정된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의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연습용으로는 괜찮아. 연습용은 이거를 진짜 끝까지 다 써먹을 수 있어. 지금 연습하는 요 성질을.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남는 건 시간이잖아. 여러분은 내신 대비를 할 게 아니잖아. 내신 대비를 할 게 아니니까 10번 같은 문제에 20분, 30분, 그리고 하루에 1시간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매일 5분씩, 10분씩 계속 시도해. 계속 시도해서 일주일 정도 시도하면 그때는 봐도 괜찮아. 일주일 정도 시도하면. 무슨 말인지 되죠? 네. 하루에 1시간 한다고 그게 풀리진 않거든. 그치? 10분씩, 10분 정도면 충분해. 하루에 10분, 많이 잡으면 15분 계속 시도. 매일 해보고, 내일 또 해보고, 내일 또 해보고, 누적시켜.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레카처럼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10번이 그 용도야. 그죠? 자, 7번 가볼게. 또 똑같은 용도입니다. 7번. 뭐예요? 그러면 또 연습이야.
10번을 위한 다 빌드업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두 점 A, B에 대해서 X축과 만난대. 근데 X축과 만나는데 여기를 L이래. 그러면 거리 구하래. 자, 부피를 줄여. 거리 구하라는 거니까 실제 그래프가 어디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X축으로 줄여. 그냥, 그쵸. Y축으로 줄여. 어디 있어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면 요 거리가 뭐인 셈이야? L인 셈이고,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 Y는 1과 만났더니 얘가 얼마고, L 더하기 1인 거고,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 Y는 4를 만났더니 얘가 얼마고, L 더하기 3인 거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함수를 세팅해서, 자, Y는 A의 X제곱 빼기 얼마? 자, 이 거리 그냥 바로 잡을 수 있어. 새로운 미지수를 잡지 말고, 얘 몇 분의 1 움직였죠? 2분의 L 움직였지. 그럼 위로 몇 제곱만큼 올라가야 돼? 4분의 얼마? L 제곱만큼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A에 거기다 몇 배 해야 돼? A 곱하기 4분의 얼마? L 제곱. 그냥 바로 이렇게 세팅해도 아무 상관없어. 아니면 그냥 K라고 세팅해도 돼. 그죠? 자, 그러면 가볼게. 근데 어차피 이렇게 고쳐놓는 게 편해. 자, 그러면 반복합시다. 아까 했던 작업 또 반복해. 여기 Y는 1이거든? 그럼 여긴 얼마예요? 그러면 가로로 2분의 L 더하기 2분의, 이제 그냥 적어. 2분의 L 더하기 1의 제곱을 움직여. 거기에 몇 배? A배. 그게 누구? 4분의 L 제곱과 더하기 1. 그쵸? 4분의 A. 4분의 L A 제곱과 더하기 1. 여기까지. 한 번 더 적어. 어디까지? 요 위에까지. 그럼 요 위에까지는 얼마예요? 2분의 얼마? L 더하기 3의 제곱의 몇 배? A배. 그럼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4.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끝입니다. 그죠? 네. 연립방정식은 그냥 속어 하는 식으로 풀면 되겠지? 자, 6번을 지금 가볍게 다시 연습해 보세요. 6번을. 그래서 혹시 앞에 거 푼 사람은 10번 풀고 있어 봐도 괜찮습니다. 10번은 연습 훈련용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푼 풀이보다 더 짧은 풀이가 있으면 당연히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푼 풀이보다 더 짧은 풀이를, 더 간단한 풀이, 내가 생각하기에 얘는 내 풀이보다 낫다라고 내가 인정했을 때는 공차를 내가 사준 적이 있어. 내가 걔한테 배운 건데, 그죠? 네. 갖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이 적어놓은 풀이보다 이게 더 빠르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면. 자, 6번을 스피디하게 풀어보세요. 마킹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말해. 도와줄게.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더 간단해. 나와요. 네. 6번 된 사람은 9번 가봐도 됩니다. 9번. 6번, 9번 아까 다 똑같이 연습 문항이에요.
건 해결됐어요? 9번이 이 꼭지점을 뚫고 지나갈 거야, 아마. 접하려면 수평선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y는 얼마? kx, 얘가 y는 얼마? kx 플러스 5. 그래서 만나는 점은 어디? kx 더하기 5랑 만날 때가 알파고 얼마? 알파하고 베타네요. 그러면 얘를 하나의 그래프로 합쳤다라고 생각해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차함수로 이렇게 바꿀게. fx 빼기 kx 이렇게 바꿀게. 그럼 fx 빼기 kx랑 바꾸면 누구랑? y는 0이랑 y는 5겠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얼마고? 알파 플러스 베타겠지. 교점의 x좌표는 변동이 없으니까. 차함수로 바꿨을 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가 접하는 지점이 무슨 접하는 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fx 그래프의 대칭축. 이 fx 그래프의 원래 대칭축이 요 지점이었죠. 요 지점. 요 지점인데 왜 꼭지점이 대칭축을 지나니까 그러면 요 지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요 노란색 지점이 여기로 옮기면 어디냐면 여기지. 알파 옆에 붙어 있는 얘. 맞죠? 그럼 이 지점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분의 1로 나오게 돼. 그러면 우리 지금 새롭게 옮겨놓은 그래프의 대칭축은 얼마인데요? 그러면 양 사이드가 알파고 베타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거고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가 주는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칭축으로부터 얘가 몇 분의 1만큼 움직였다. 4분의 1만큼 움직였다. 맞죠? 그러면 그래프를 가봅시다. 그래프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었지? 그럼 얘가 4분의 1만큼 움직이면 여기는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얼마만큼? 16분의 1만큼 올라가야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올라갔죠? 5 올라갔네. 자, 그럼 여기 높이를 재봐. 그럼 5 더하기 16분의 1을 해봐. 5 더하기 16분의 1은 얼마냐면 16분의 얼마? 81. 그치? 그럼 16분의 81이면 뭐의 제곱이죠? 얘 기본 그래프거든? fx, x제곱으로 시작하는 기본 그래프잖아. 4분의 9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분의 몇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야. 4분의 9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러면 끝났네? 요 대칭축으로부터 베타까지가 4분의 9니까 베타하고 알파 사이의 거리는 2배니까 4분의 9에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의 성격들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가하면 뭐라고 우리가 보통 외우냐면 2차 함수랑 기울기가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는 x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똑같잖아. 그럼 합이 일정해. 왜 합이 일정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누가 결정하니까? x제곱과 x 계수가 결정하잖아. 상수는 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상수는 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고 기울기가 똑같으면 뭐가 결정한다? 뭐가 일정하다? 합이 일정합니다. 왜? 그걸 하나의 차함수로 나타났을 때 계속 높이 상수만 달라지면서 대칭이 만들어지니까.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10번을 뭐 해봐야 된다고? 직접 시도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안 푸는 거는 풀어봐봐. 어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13번 가볼게요. 13번. 물론 이제 다른 난이도에 비해서 어렵지 않고 해설이 있거나 네, 괜찮으면은 내가 그냥 넘길 겁니다. 그죠? 13번을 가볼게. 13번이 뭐냐면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는 뭘 알려줘? 대칭 축부터 보라고 했죠. 무조건. 1차 함수가 기울기면 2차 함수는 대칭축부터 봐야 돼.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예요? 그러면 x는 얼마? 2야. 왜? 5하고 마이너스 1이랑 더해서 나누면 2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두 개를 다 그려. 어떻게? x는 뭐로? x는 2로. 그 다음에 누구? x는 누구로? x는 2로. 그런 다음에 커팅해서 잡아. 커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러면 느낌상 마이너스 2가 더 멀고 5가 가까워야 돼.
느낌상 마이너스 2가 더 멀고 5가 가까워야 돼. 왜? 4칸, 3칸이니까. 그럼 2차 함수는 지금 요 상태에서만 뭐가 된 거예요? 정의가 된 거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x축은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프하고 만나는 두 점에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조건을 갖다 맞춥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f-2랑 더하기 f1 이거 기출 변형이야. 30이거든. 그럼 얘는 항상 양수야. f1 값은 얼마? 항상 양수. 그쵸? 그 다음에 f-1 값, -2 값은 뭔지 모르지. 그치? 그래프마다 다르겠죠? 근데 절대값을 알 수가 있어. 절대값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f1이 여기서는 어디야? 1의 위치가 어디죠? x는 1. 왼쪽 그래프라고 생각해 볼게. x는 1의 그래프는 여기 있고 f-2는 어디 있어? -2는 여기 있지.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뭐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x축이 어디에 존재하든지 x축이 여기 존재하든지 여기 존재하면 어떻게 돼? 얘는 약간의 마이너스 음수고 얘는 f1의 무슨 값이야? 더 절대값이 큰 거에 그거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뭐가 되면 30이 되면 되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을 씌우면 f1은 양수인데 지금 실제 f1은 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함수 해석하는 논리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만약 f1이 0보다 작다라면 두 지점의 갭이라고 할게. 두 지점의 갭이 얼마고 갭이 30이고 만약 f1이 0보다 뭐 하다라고 하면 크다라고 하면 갭이 아니라 두 지점의 뭐가 돼야 되고 두 지점의 합이 뭐가 돼야 되고 30이 돼야지. 그치? 무슨 말인지 되죠? f1이 지금 x축을 내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f1보다 위에 세팅할 수도 있고 아래 세팅할 수도 있는데 위에 세팅하면 두 지점의 뭐가 갭이 그죠? 두 지점의 갭이 뭐가 돼야 되고 30이 돼야 되고 빼면은 f 0보다 크면 합이 뭐가 돼야 되고 3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만 내가 세팅을 해볼게. 이렇게 세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를 편의상 베타라고 할게. 그럼 문제에서 뭐가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 제곱은 얼마고? 14고. 문제에 나와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4. 그 다음에 누구는? f의 얼마? 마이너스 2. 이거 이제 세팅해서 바꿔서 집어넣어야지. 그쵸? fx는 내가 뭐라고 잡을 수 있으니까 최고 차이 계수 모르니까 a의 얼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집어넣으면 누구?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f2랑 누구? 그 다음에 빼기 얼마? 빼기 f1. 얘가 얼마다? 30이다. 갭. 네, 절대값의 갭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쵸? 절대값의 갭. 그쵸? f1이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의 갭. 무슨 말인지 되나요? 하나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fx의 무슨 값을 물어보니까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왼쪽 케이스나 오른쪽 케이스 둘 중에 하나가 맞는 답이란 얘기지? 아니면 알파 베타 계산하기 귀찮으면 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죠? 이 알파 베타로 하지 맙시다. 알파 베타로 하는 게 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대칭축이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fx를 ax 제곱 빼기 몇 ax 4ax 더하기 b 그냥 이렇게 세팅합시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어차피 지금 연립방정식을 풀 거잖아. 그치? A 알파 베타 하느니, 그치? 그러면 대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로 적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4라고 적고, 알파 베타는 뭐? A분의 B.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4인 건 어떻게? 16 빼기 얼마? a분의 2b는 얼마? 14.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죠? 그 다음에 16 빼기 a분의 2b가 14인 거 나오면 누구? 아까 우리 세팅해뒀죠? f-2 대입하면 되고 f1의 절대값에서 그게 30 나오면 연립방정식으로 풀리겠지? 그게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돼. 문제의 조건에 맞는다는 얘기는 알파하고 베타 자리를 잡았을 때, 그쵸? 네, 저 위치 관계의 그래프에 실제 맞게 나와야 돼. 이제 집어넣어. 어떤 걸 집어넣어? f-2 집어넣고 f1은 음수니까 1 집어넣은 거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f1이 30이 되도록 어디다? 요 그래프에다 이제 뭘 집어넣어? x는 마이너스 2랑 x는 1을 집어넣어서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되도록 30이 되도록 a, b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해. 그래서 맞든 틀리든 얘 하나만 할게. 나머지는 집에 가서 검토하면 되죠? 뭐 어떤 케이스가 맞는지는 나도 몰라. 하나, 둘, 그죠? 셋, 넷, 4개 케이스가 있어. 그럼 요게 처음고 문제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아무리 시험 시간을 70분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문제는 24문제 주거든? 24문제에 70분이면 몇 분이죠? 3분이잖아. 그죠? 그래도 이거를 이런 애들이 지뢰처럼 깔려도 그걸 결국은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린 애들이 있어. 그죠? 네. 그거는 진짜 트레이닝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고1 과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요게 된 사람은 16번 갈 겁니다. 13번, 16번. 네. 요거 뭐만 하라고요?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케이스 4개 중에 첫 번째 거 잡았지? 저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요. 혹시 답이 나올 확률은 25%지만 답이 나오면 나머지 3개는 모순이 되는 거 직접 확인해야 돼.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운이 없네. 그죠? 네. 실천이라면 운이 좋은 거지만 내가 잡은 케이스 중에서 답이 안 나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치? 네. 선생님이 배려한 걸 수도 있어. 보통 사람들이 위에 아래 하니까 시간을 줄이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집에 가서 나머지 3개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모순이 되는 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시도해 봅시다. 16번. 아까 했던 그 문항입니다. 10번 문항보다는 덜 어려운데, 그죠? 10번 문항보다는 덜 어려운데, 그래도 기본 그게 확실해야 돼. 기울기 잡을 것. 기울기를 뼛속까지 울고 먹을 것. 사골 끝까지. 노예처럼 부려 먹어야 됩니다. 기울기한테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내야 돼. 그 다음에 방정식 근을 잡을 때 어나더는 삭제해. 어나더만 남겨. 똑같은 건 삭제. 필요 없잖아. 어차피 문제 푸는데.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내가 중간 힌트까지만 줄 건데 혹시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지금 고민해. 지금. 고1 때는 얘를 고민할 시간이 없어. 외워야지. 고1 때는. 그죠? 근데 외운다고 해도 그거는 당장에 뭐라고 해야 되죠? 당장에 눈앞에 닥친 그 땜빵을 메꾸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 일단 급하니까 혹시나 이런 스타일이 나올 걸 대비해서 외우고 가자 이거니까. 근데 그게 결국 데미지로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고민해. 궁리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가진 않고 힌트만 줄게. 그 다음에 우리 넓이비 했죠? 이제 넓이비는 그냥 넓이 구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넓이비는 다 무슨 비다? 길이비. 넓이비는 다 길이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형 문제 풀 때 조언했던 게 여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얘도 일종의 도형이거든. 직선이랑 만나서 만들어지는 도형. 도형으로 풀고자 할 때는 거리를 미지수로 잡고요. 좌표로 풀면, 수식으로 풀고자 한다면 좌표 미지수를 잡는 거지. C, D. 근데 나는 거리를 미지수로 잡을 겁니다. 거리를 미지수로 잡을 겁니다. 편의상 여기를 K, 여기를 K라고 해. 거리를 미지수로 잡을 거야. 거리를 미지수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도형 쪽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도형 쪽으로. 거리를 미지수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넓이비가 얼마니까? 넓이가 2배니까 위의 길이랑 아래 길이랑 몇 배죠? 2배 차이가 나야 되지?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K. 여기도 얼마?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힌트. 그러면 내가 가나 조건 번역한 겁니다. 가나 조건 번역한 거. 그러면 가조건, 나조건 번역했으면 그 다음은 누구? 다 조건을 번역해 보세요. 물론 다 조건도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 다 조건. 다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좌표들의 사칙 연산은 다 기울기야. 90% 이상이 기울기입니다. 네, 넘겨도 돼요. 그게 힌트입니다. 어떻게? 여기 나오는 마지막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자, 좌표만 세팅해 봅시다. 좌표. 무슨 말이냐면 A, B랑 C, D 세팅할게. 그럼 어떻게 돼? C 빼기 A분의 얼마? D 빼기 B. 얘 뭐다? 기울기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D 빼기 EC, B 빼기 EA가 뭘 말하는 건지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도록 저 수식을 변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 거리 개념을 잡은 걸로 풀어. 고민하세요. 고민하다 안 되면 나한테 통 남겨. 그럼 내가 풀이가 없는 거는 손풀이를 남겨줄게. 그죠? 네. 나머지는 다 뭐 하라고요? 직선, 궁리해.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외워야 될 거는 내가 아예 그냥 대놓고 외우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요 지금 칠판에 적어 놓은 거를 조합하세요. 기울기만 구해봐. 기울기 구하면 넘어갈게. 번역해 보세요. 디귿번. 기울기로 고쳐. 수식을. 기울기에 대한 관련된 수식으로 고쳐봐. 그치, 요거지. 이 기울기가 뭐다? 오케이. 요거 가지고 이제 풀면 돼. 여기서 궁리하면 돼. 기울기로 고치세요. 기울기가 되려면 D 빼기 B를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고 EC를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고 기울기에 대한 식으로 고쳐. 그치? 그러면 여기서 2로 묶었을 때 C 빼기 A겠네? 그러면 양변을 뭐로만 나눠? C 빼기 A로만 나눠. 그래야 기울기가 되잖아. C 빼기 A분의 D 빼기 B. 그럼 C 빼기 A분의 D 빼기 B가 기울기가 얼마인 걸 뜻해? 2인 걸 뜻하겠지. 기울기가 2인 거. 그쵸? 식 변형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넘겨서 D 빼기 B분의 C 빼기 A가 뭐가 되면? 1분의 2. 아, 그러면 이 기울기의 몇 배다? 2배다. 그죠? 직선의 기울기가 2배일 거 아니야. 맞죠? 자, 요거 가지고 머리를 굴리세요. 진짜 굴려야 돼. 풀어서 만약 진짜 안 나오면 누누이 말했듯이 나한테 얘기하고 가장 기본적인 툴만 가지고 그 기본적인 툴이 뭔데요? 연립하고 기울기 구하고. 그죠? 다 해석해 놨거든? 그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네. 안 풀리면 매일 몇 분씩? 매일 5분이고 10분씩. 궁리해. 외우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그냥 2달 뒤에 또 까먹어요. 혼자 힘으로 풀어야 되고 그 혼자 힘으로 푸는 게 능숙해져야 돼. 처음은 혼자 힘으로 풀고 2번, 3번 다시 풀면 빨라져.
자, 17번, 18번은 외워야 돼요. 17번, 18번은 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2차 함수랑 무슨 절편이 똑같은 거? x절편이 똑같은 원점을 지나는 애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보세요. fx 빼기 ax, fx 빼기 bx. 그러면 얘는 뭐냐면 fx를 내가 마음대로 적을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적어봐. 그러면 는 0이 될 거고 는 0이 되겠지. 그러면 두 개의 연립한 방정식의 합은 달라져. 왜 합이 달라지냐면 기울기가 ax, bx니까 x제곱 더하기 x 빼기 ax, x제곱 더하기 x 빼기 bx잖아. 근데 누가 변함이 없냐면 상수항이 변화가 없습니다. 상수항이. 상수항이 변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절편이 똑같은, 절편이라고 표현 안 할게. y좌표가 똑같은 직선 두 개, 절편이지? 절편이 똑같은 직선 두 개를 연립하면 곱이 일정해.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랑 ax랑 만난 근이 1하고 뭐였다고 치면 1하고 9였다고 쳐. 그쵸? 1하고 10이었다고 쳐. 그럼 여기는 얼마인데요? 여기를 2라고 치면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두 근의 곱이 일정해야 돼. 왜 곱이 일정해요? 상수항이 변동이 없거든. 상수항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y절편이 똑같은 직선이 ax? 아니, ax 더하기 2여도 상관없어. bx 더하기 2여도 상관없어. 두 직선의 절편만 똑같으면 연립시켰을 때 뭐가 변동이 없으니까, 상수항이 변동이 없으니까 어때야 돼? 합은 다르지만 곱이 일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그러면 18번 가볍게 연습해 봅시다. 18번 문제 보자마자 18번 문제는 y절편이 어떤 함수야? 2인 함수죠. 그러면 AB하고 CD의 곱이 일정해야 돼. 왜? 두 근의 절편이 똑같은 그래프를 연립시키면 곱이 일정해야 되거든. 그럼 A하고 B는 어떻게 만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줬네. B하고 C의 x좌표가 얼마다? 각각. B하고 x좌표가 얼마다? 7과 얼마? 8분의 9. 그러면 연립해봐야지. 연립해서 실제 두 근의 곱을 구해야죠. 두 근의 곱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랑 모르니까 ax 더하기 2랑 만난다고 할게. 그치? A 하면 뭐 kx 더하기 2라고 할게. lx 더하기 2라고 할게. 그러면 x제곱에 상관없고 3은 0. 두 근의 곱은 얼마다? 3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두 근의 곱. 3으로 유지. 그러면 그래서 두 근의 곱이 3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면 B점의 좌표가 뭐라고 치면 B가 뭐라고 치면 B가 7이면 A는 몇 분의 3? 7분의 3. 곱이 3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뭐라고 치면 8분의 9라고 치면 9분의 24. 곱이 3으로 얼마가 돼야 되니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됐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잡아낸다? 곱이 일정한 그래프다. 그래서 17번도 다시 갈게. 아까 17번 하다 말았네. 그러면 17번에서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 교점이 어디하고 어디에서 생겼고 2하고 5에서 생겼고 똑같이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어? 접하는 직선 몇 개를 긋죠? 접하는 직선 몇 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접하는 직선 두 개를 그었다고 칠게. 두 개를 그었을 때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중근이거든. 여기 2 곱하기 5잖아. 그럼 여기는 알파 곱하기 알파도 똑같이 뭐로 유지돼야 돼? 10. 여기는 베타 곱하기 베타도 똑같이 뭐로 유지돼야 돼? 10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거 2차 함수랑 직선 나오면 뭐 하라고요? 다시 정리할게. 2차 함수랑 직선 나오면 직선의 기울기 잡아. 직선의 기울기만 무조건 보고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원하더를 구해. 왜냐면 직선 보통 보면 한 점과 다른 점을 주잖아. 원하더를 구해. 그 다음에 직선하고 2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기울기가 평행하면 합이 똑같고 절편이 똑같으면 뭐가 똑같아요? 곱이 똑같습니다. 그치? 그러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21번을 풀어볼게. 21번. 역시 21번도 내가 힌트만 줄 거고 푸는 사람은 알아서 풀고 넘어가면 되고요. 혹시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집에 가서 무조건 고민해. 어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건 없어. 딱 내가 고민하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고민하면 돼. 평행하면 뭐가 똑같고 합이 똑같고 절편이 똑같으면 곱이 똑같다. 그거 외에 다른 성질은 쓰지 않아. 고민해. 고민하다 하다 안 되면
나한테 말을 하고, 나한테 말을 할 때는 하루 10분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10분씩 일주일을 고민해. 5문제를 못 푸는데요. 그러면 5문제를 10분씩 다시 10분 하루 50분이겠네. 그걸 5일 반복해. 수학적인 머리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전에 말했듯이 이 학교 시험은 엄밀히 말하면 재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까지만 가면 돼. 일정 수준. 올림픽이 아니란 말이야. 올림픽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까지 가지 않아, 절대로. 그죠? 그러면 약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은 훈련을 해서 그 수준까지 가면 돼.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을 해야 돼. 문제를 보고 답을 봐버리면 그건 훈련이 아니야. 그냥 그 순간만 외운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내가 도구를 다룰 수 있어야 돼. 도구. 그 도구가 뭔데요? 아까 얘기한 거. 평행하면 합이 똑같다. 그쵸? 그 다음에 대칭축으로부터 움직인 거리의 제곱의 AB만큼 움직인다. 몇몇 개의 핵심적인 도구 있잖아.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돼. 그게 능숙해져야 돼. 그리고 그게 능숙해지면 잘하는, 수학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애나 못 타고난 애나 고등수학에서는 비슷한 수준까지 가. 진짜로. 왜냐면 재능의 극한까지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요즘은 수학을 그렇게 어렵게 내면 두드려 맞는단 말이야. 그죠? 진짜로 두드려 맞아. 그래서 국어가 어렵게 나오잖아. 국어는 아무리 어렵게 내도 우리나라 말인데 뭐 어쩌라고가 되지만, 수학을 그렇게 내면은, 사교육을 조장하냐, 이걸 애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어떻게 푸냐, 두드려 맞아. 진짜로. 그래서 요즘은 별의별 꼼수가 다 있어요. 원래 30번이 제일 어려웠거든? 제일 어려운 거를 28번에 갖다 놔. 그건 객관식이거든. 그러면 정답률이 겉으로 보기엔 20% 전후로 나와야 19%, 봐라. 5명 중에 1명은 푼다. 그리고 거기다 제일 어려운 문제 갖다 집어넣어. 그죠? 그렇게 꼼수를 냅니다. 왜냐면 제일 어려운 걸 30번에 주관식으로 놓으면 정답률이 이제 1% 이하, 막 0. 몇 프로면 이거 0. 몇 프로만 맞추라는 문제냐, 이거 어떻게 푸냐, 이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고민하세요. 집에 가서 결론은. 그걸 피하면 안 돼. 그 고민하고 어렵지, 처음에는 당연히. 안 움직이지. 덤벨이 안 움직이겠지만, 들려고 노력하면 그 정도까지는 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더 무자비한 시대였어요. 거기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해서 어렵게 내도 어려운가 보다 그랬지 상관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게이지가 없었어. 선행이 없었다 뿐이지 문제의 상대적인 난이도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옛날이. 그때는 이렇게 두드려 맞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정보가 없으니까. 자, 얘도 내가 그림만 그려볼게. 처음 몇 개 그림만 그려볼게. L1. L1이랑 그 직선을 두 개로 나눠놨어. L1, L2끼리는 평행해. 합이 똑같아. M1, M2끼리는 합이 똑같아. 근데 L1과 M1은 어때요? 그러면 여기 봐봐. LI와 MI의 교점은 무슨 축 위에 있대?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하면 L1, L2는 합이 같아. 다시 M1, M2는 뭐가 같아? 합이 같아.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래프는 뭐한 상태? 평행한 상태. 근데 L1과 M1은 뭐가 같아? 절편이 같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같은 상태? 곱이 같은 상태. L2하고 M2도 뭐가 똑같아? 절편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같은 상태? 곱이 같은 상태. 그래프 세팅을 이렇게 놓은 거야. L1, L2는 평행하게. L1과 M1은 뭐가 똑같도록? 곱이 똑같도록. 그러면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단서를, 시작 지점은 하나를 줬을 거야. 그 시작 지점 하나가 뭐냐면, fx랑 m1이랑 fx1과 m1. 그럼 내가 아무거나 하나 그어볼게. 자, 아무거나 하나 그어. 자, 여기를 내가 m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m1과 누가 있을 건데? l1이 있겠죠? l1이 있어. m1하고 교점 중에 하나가 뭐다? 1이다. 그쵸? L1, 미안. L1이 뭐에서 만난다라고 이미 힌트를 줬죠? L1은 2,F2에서 뭐 한대? 중근이지. 중근이면 L1에서 나오는 근의 합은 얼마야? 4지. 2 더하기 2니까. 다시 그릴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얼마?
x는 2. 이게 L1. 그럼 M1은 이렇게 x는 1. 그럼 여기는요? 4. 이게 M1.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나머지는 완성시켜야 돼요. 다시 L1이 어떻게 된다고? L1이 x는 2에서 만났지? 2에서 중근이네. L1은 2에서 중근. 그러니까 L1의 두 근의 합은 얼마? 2 더하기 2니까 4. 그치? 2 곱하기 2니까 얼마? 4. 왜? L1과 M1은 뭐가 똑같아야 되니까? 곱이 똑같아야 되니까 2 곱하기 2랑 1 곱하기 4가 똑같아야지. 그럼 이제 L1과 L2를 긋는데 L1, L2는 합이 일정해야겠지. 그죠? 자, 풀어보세요. 요게 풀린 사람은 몇 번? 19번이었나? 네, 19번으로 갈게. 요거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궁리해. 네, 안 풀리면 궁리해. 풀이 방법은 요 칠판에 적은 게 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궁리하고, 이거는 그 다음은 도끼야, 도끼. 그죠? 누군가는 이게 1분 만에 풀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 풀릴 수도 있지,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학교 시험은 1분에 풀리나, 내가 이걸 연습해서 습득하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공부에 좋은 점이기도 해. 사회에서는요, 안 그래요. 사회에서는 맥스가 없어. 게이지가 없지. 그죠? 상한이 없는 최고, 말 그대로 최고가 다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공부는 아닙니다. 일정 수준까지만 도달하면, 네, 똑같은 보상을 얻게 돼 있어요. 그 보상을 얻고 난 다음은 이제 자기 역량이지. 그 다음에 직업이라는 분야에 진출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얼마나 시간을 더 쓰고 헌신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린 거고. 삼 분 정도만 더 주고 21번으로 넘어갈게.
21번, 이제 19번으로 가볼게. 21번 고민해봐. 과제는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을 고민해서 직접 풀어낼 거. 그죠? 당장 풀어내지 못해도 괜찮다고 했죠? 네. 일주일도 괜찮고, 뭐, 2, 3일도 괜찮고 고민하세요. 그죠? 19번으로 갈게요. 19번. 자, 함수를 세팅할게. h1의 x는 x축에 접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을게. 자, fx 더하기 gx는 얼마? 1 곱하기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잡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h1x랑 h2x는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만들게. fx 더하기 gx는 fx 빼기 얼마? gx. 이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1,4에서 접한다고 하면 4는 안 중요해. 4가 왜 안 중요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 두 개의 2차 함수일 건데 두 개의 2차 함수가 1에서 중근을 가진다는 것만 중요해. 그러면 지우면 이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그죠? 이 방정식이 이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 어떻게 돼? 이 gx는 다시 적을게. gx가 어떻게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2지? 2의 x 빼기 1의 제곱이 돼야 돼. 왜냐면 1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h2 해석해 볼게. 그럼 h2x는 뭐예요? 그러면 fx 빼기 몇 x는 fx 빼기 gx는 어디에서? 베타에서. 그러면 fx는 1차고 얘가 2차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x 빼기 얼마? 베타의 제곱 더하기 k. 높이를 모르니까. 그치? 베타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지. 알파에서 최소값, 베타에서 무슨 값? 최대값.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볼게. 여기까지 가면 gx가 결정이 나. gx가 뭐로 결정이 나요? gx는 얼마? x 빼기 1의 제곱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gx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결정나면 한 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 fx 더하기 얼마? x 빼기 1의 제곱은 x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 얘가 무슨 x니까? 얘가 h1의 x니까 h1의 x가 h1의 1이 뭐여야 되냐면 4여야 돼. 맞죠? 그러면 저기까지 가봐. h1의 1이 4면 집어넣어 볼게. h1의 1이 4면 1 집어넣으면 h1이 요게 h1x잖아. 그러니까 1 빼기 알파의 제곱이 4거든. 그럼 알파는 선택이야. 마이너스 1 아니면 알파는 3.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누가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봐봐. 알파보다 뭐가 커야 돼? 베타가 반드시 커야 돼. 그럼 베타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보세요. 알파를 결정지으면 내가 알파를 결정짓는 순간 정리되면 알파를 결정짓는 순간 fx가 나오고 fx가 나오면 gx는 이미 구해뒀으니까 fx랑 gx를 빼면 누가 나오고 h2x가 나오고 그럼 그렇게 h2x를 실제로 구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대칭축이 h2x의 대칭축이 알파보다 큰 게 나와야 돼. 맞죠? 다시 알파를 3이라고 해봅시다. 왜 알파를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알파를 3이라고 해봐. 원래는 알파를 마이너스 1로 하겠지.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그치? 근데 일부러 오답을 찾기 위해서 3 해볼게. 알파를 3이라고 하면 fx 더하기 gx는 뭐가 되고? 쉽게 말해서 fx 더하기 gx는 fx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fx가 나오고 gx가 나와 있으니까 fx에서 gx를 빼면 누가 나오고? h2x가 나오고 그럼 그 h2x의 무슨 축을 구해서? 대칭축 누구를 구해? 대칭축 x는 베타를 구해서 이 베타가 알파 3보다 뭐한지 큰 애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해 봐주세요. 안 나오면 모순이겠지 뭐. 모순이니까 누가 돼? 그러면 다시 알파는 마이너스 1로 똑같은 작업을 뭐 하는 거야? 반복하겠지. 요거 된 사람은 23번으로 갈 겁니다.
내가 보통 답까지 말하는 거는 다 프로토타입들입니다. 프로토타입이 뭐예요? 가장 초기 모델. 그치? 초기 모델은 익히고 그 다음 모델은 머리를 써서 궁리합시다. 그죠? (23번) 그 다음 사람은 23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순서대로 풀 거냐면 23번 한 다음에 번호가 뒤에 아마 하나 더 있을 거야. 잠시만. 그 다음 번호 알려줄게. 23번, 33번 이렇게 갈 겁니다. 다 오늘 배우는 성질의 것들이에요. 오늘 연습한 거. 23번, 33번. (23번은) 내가 설명하고 33번을 여러분이 풀 겁니다. 자, 23번 해볼게. 23번은 뭔데요? 그러면 이제 2차 함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오늘 말했던 거 봐. 1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그쵸? 그다음 2차 함수 혼자 나올 때 대칭축, 이동거리, 제곱.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나오면 기울기랑 연립방정식 어나더 삭제하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직선과 평행한 것들이 평행할 때 절편이 똑같을 때 그게 문제 구조였지? 이제 2차. 그럼 23번을 보면 2차 함수 두 개가 나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의 실근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거야. 2차 함수 두 개가 나오면 2차 함수 두 개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만 답이 돼. 어중간한 거는 절대 답이 안 돼.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전천하는 답이 될 수 없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를 0.1mm만큼 올려도 내려도 변화가 없는 애들은 답이 안 돼. 완전 특수한 순간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면 막 정교하게 그 조립된 톱니바퀴나 기계 부품처럼 1mm의 오차만 생겨도 확 달라지는 순간들이 무조건 답입니다. 2차 두 개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특수한 순간만 잡아내면 돼. 특수한 순간. 그러면 아래로 블록을 한번 그려볼게. 23번이었죠? 네. 23번에서 어떻게? 아래로 블록 함수 하나 gx겠네.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치. 얘가 -1과 만나는 실근이 두 개뿐이래. 얘가 특수한 순간이야. 왜? fx가 -1이거나 gx가 얼마? -1. 이게 두 개뿐이래.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fx가 gx지. g가 -1. 두 개죠. fx가 얼마? -1. 두 개지. 원래 몇 개가 나와야 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y는 -1을 그어놓고 내가 함수 두 개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몇 개가 나와야죠? 네 개가 일반적인 그거야. 근데 여기는 실근이 몇 개밖에 없대. 두 개밖에 없다고 하지. 그죠? 근의 개수를 줄여야 되지. 그럼 근의 개수를 줄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근의 개수를 줄이려면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줄이려면 없애든지 아니면 무슨 근이든지. 근데 없애는 건 답이 아니야. 왜 없애는 건 답이 아니에요? -1인데 이렇게 띄우든 이렇게 띄우든 이렇게 띄우든 뭔 상관이 있어? 정도의 차이가 이만큼 띄운다고 의미가 달라져? 안 달라지잖아. 이런 애들은 검토하면 안 돼. 답이 아니야. 왜냐면 저렇게 올려도 내려도 의미가 똑같은 애들을 답으로 특정하려면
진짜 특정한 순간, 저 수많은, 그죠? 수많은 이차 함수 중에서 특수한 순간만, 이 특정한 순간만 답으로 잡으려면 연립방정식처럼 여기에 미지수에 대한 정보를 다 주는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어떤 순간부터 찾아야 돼? 요 순간부터. gx가 뭐가 되는 순간. 그러면 그림은 두 가지겠네?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 누가? gx가 마이너스 1에 접하면 fx는 어떻게 되는 경우? fx가 그치 최고 차이 계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경우? fx가 뭐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접하게 되면 gx는 어떻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얘가 gx. 그러면 세팅을 해볼게. 앞에 거부터 세팅을 하면 마이너스 1일 때 실근이 여기가 알파고,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합시다. 여기가 얼마?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여기는 만나는 지점이 fx랑 gx랑 만나는 지점이죠. fx하고 gx가 만나는 지점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래. 이거 아니네.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얼마라고 치면 베타라고 치면 누구랑 누구? fx랑 gx랑 만나는 실근은 얼마? 얘는 가능하네. 무슨 말인지 되나요? 색깔을 바꿀게.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거를 내가 뭐라고 한다면, 초록이라고 한다면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거는 주황이라고 할게.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주황. 그러면 뭐가 되냐면 초록은 알파 베타, 주황색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그래도 안 되네. 그쵸? 왜? 얘는 두 번째 그래프는 어디서 만났죠? 여기서 만났지? 그럼 바꿔야겠네. 자, 그림을 다시 바꿔보세요. 지금 이거 둘 다 아니네. 뭐라고요? 초록이랑 만나는 애는 뭐가 나오고? 알파 베타가 나오고, 주황색이랑 만나는 애는 누가 나와야 돼? 알파 더하기 1과 뭐가 나와야 해? 베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프 위치 관계를 다시 바꿔.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x축에 접해, y는 마이너스 1에 접해 있는 그래프입니다. 위로 블록이 접하든 아래로 블록이 접하든. 자, 그림을 찾으세요. 잘 찾았어. 맞아요. 그거야. 네. 옆으로 옮기면 되지? 그치? 그럼 그림을 뭘 찾으면 되는데, 내가 일부러 다 어디에 세팅해뒀죠? 접하는 지점을? 알파에 세팅해뒀지? 그러면 접하는 지점을 다 어디로 옮겨서? 베타로 옮겨서 똑같은 그림 두 개를 그려보면 되지. 그럼 그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일단 상황을 찾아주세요. 네. 초록 둘이 형제예요. 네. 저거는 어차피 시공 배탈도 원하니까 이제 분명. 저거 그냥 연습용으로 적은 겁니다. 특수관계, 특수한 위치관계. 마이너스 1과, 그쵸. 마이너스 1과. 그렇다고 내가 처음부터 이걸 적을 수는 없잖아. 이건 너희가 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K를 잡아볼게.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그림 다 뭐죠? Y는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애들이 누구하고 누구? 알파하고 베타. 그치?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나는 거?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알파 더하기 1과 얼마? 베타. 그러면 이 상태에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큰 K를 그었을 때 교점이 뭐가 돼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가 돼야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세 개가 돼야지. 그럼 K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뭐를 지나가게 되면 교점을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세 실근의 합이 뭐가 되도록 한대? 10 뭐가 되도록 하죠? 4가 되도록 한대.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를 편의상 모르는 거를 네모하고 누구로 둬? 세모라고 둬볼게요. 모르는 걸 누구랑 누구로 둔다고? 네모하고 누구? 세모로 둘게. 그러면 세 실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1과 네모와 세모라고 할게. 네모하고 얼마? 세모. 그러면 얘가 얼마인데? 얘가 14인데 얘를 어떤 식으로 적냐면 파트너를 무조건 찾아. 2차 함수에서 파트너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대칭축이 되는 애들이 파트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대칭축이 x는 예를 들어서 2야. 근데 여기가 뭐라고 치면 x는 마이너스 5라고 치면 마이너스 5의 파트너는 뭐가 되냐면 9야. 왜? 마이너스 5랑 9를 더하면 대칭축이 몇 배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실근의 합. y는 k가 될 때 세실근의 합이 세실근이 알파 더하기 1과 뭔지 모르지만 네모와 누군데? 세모죠. 그러면 두 근의 그걸 찾아. 알파 더하기 1과 세모를 찾아. 알파 더하기 1과 세모는 누구죠? 알파 더하기 1과 세모의 짝은 누구야? 얘하고 얘를 더하면 누가 돼? 2베타가 되지. 그쵸? 그럼 네모는요? 네모는 짝이 없잖아. 그럼 네모의 짝은 누구죠? 네모랑 더해서 대칭축의 2배가 되게 하는 애는 누구야? 알파 더하기 1이지. 알파 더하기 1을 한 번 더 더해줘. 그럼 옆에도 14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어때야 돼? 더 들어가야죠. 그치?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합인데 세 개를 대칭축끼리 파트너를 짝지어서 무조건 이거 100%예요. 2차 함수가 나올 때 무슨 근의 합이 뭐다 그럴 때 무조건 대칭성을 갖다 맞춰줘. 알파하고 세모는 짝이 되니까 2베타로 바꾸고 네모는 짝이 없으니까 짝을 적는데 반대편에도 적고 대신 그럼 얘는 뭘로 바뀌죠? 네모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가운데가 뭔데? 얘하고 얘의 중간 지점. 누구하고 누구의 중간 지점과 동일해요? 알파하고 베타의 중간 지점과 동일하니까 다시 적을게. 2베타 더하기 얘가 전체로 뭐로 바뀌어요? 알파 더하기 뭐로 바뀌지? 베타로 바뀌죠. 그러면 14 더하기 알파 더하기 뭐가 돼? 1이 되네. 그러면 누가 사라져? 알파가 사라지고 3베타는 얼마가 나와? 15가 나오죠. 그럼 베타는 뭐로 결정된다? 5로 무조건 결정. 다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 어떻게?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문제를 줄 때는 두 개의 2차 함수가 가장 특수한 상태를 찾고 그 특수한 상태에서 만약 근들의 합이면 볼 것도 없어. 파트너만 찾아. 파트너라는 건 뭔데요? 그러면 걔하고 더해서 대칭축이 되는 애들. 즉 두 근의 합이 되는 애들. 대칭축의 2배가 유지되는 애들을 찾아서 무조건 적으면 걔는 무조건 상쇄가 돼서 서로 사라져서 계산이 나오게 돼 있어. 계산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 구조로 대칭성 때문에 그 구조로 무조건 문제가 세팅이 돼. 그러면 베타가 나오죠. 베타가 나오면 다시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단계를 해야 돼? 연립을 해야겠지. 베타가 5인 거 알았으면 우리 이제 두 근의 뭐가 fx식을 적을 수 있잖아. fx식을 이제 여기다 적어볼게. 베타가 5인 건 알았고 그러면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의 x 빼기 5의 제곱이 fx일 거고 맞죠?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돼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아까 x 빼기 얼마?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뭐일 거고? 5일 거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뭐 하게 돼? 연립하게 되지. 연립하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5야 아니면 5가 아닌 어나더야? 어나더죠. 그럼 필요 없는 애들 버려. 필요 없는 애들을 버리니까 마이너스 2의 얼마는? x 빼기 5는 x 빼기 뭐가 나와야 돼? 알파가 나와야죠. 그럼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이 정체가 뭐여야 돼? 알파 더하기 뭐여야 돼요? 1이어야겠지. 똑같은 구조야. 아까 1차 함수랑 직선이랑도 연립 구조로 가게 되면 뭐야? 항상 어나더를 묶잖아. 하나 말고 나머지를 물으면 그 나머지는 삭제하고 나머지만 그냥 부피를 줄여서 거기에만 집중해.
그러면 알파 더하기 1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얼마? 2에 알파 빼기 4는 얼마? 1. 그럼 얼마?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8은 얼마? 1. 그러면 2알파는 얼마? 2알파는 마이너스 얼마? 7.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고 이 세 실근의 합이 뭐가 되도록 하는? 그럼 이제 갖다 집어넣어서 저 만나는 교점 우리 직접 구할 수 있어? 없어? 높이 구할 수 있지? 그렇게 됐을 때 K 값이 몇 개 있다라고 나와요. 지금 문제에서 2개. 그쵸? 그러면 어디에서 그으면 교점이 또 2개가 저 왼쪽 오른쪽인가 보네. 지금 뭔지 모르지만 케이스가 2개 있다라는 거 보니까 네, 첫 번째 것만 만족을 시켜서 첫 번째 것만 답이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서 K 값까지 한번 구해봐 주세요. 그것만 확인되면 넘어갈게. 아, 그쵸. 하나 더 있는 거, 이 왼쪽, 오른쪽 중에 맞는 거, 요 그림이 조금 안 보여. 여기도 뭐죠, 여기?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돼. 맞지? 그러면 이제 왼쪽이 맞을지 오른쪽이 맞을지는 아마 누가 결정할 거야? K는 뭐보다 큰 애가 2개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애가 2개가 나와야 된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맞아도 넘어가고 틀려도 넘어가고 합시다. 대신 집에 가서 검토할 때는 둘 다 검토해 봐야 돼요. K 2개는 요 2개야. 어떻게 2개? 여기가 K1, 여기가 얼마? K2. 근데 그 K들은 다 뭐보다 커야 돼? 아,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걸로 봐서는 왼쪽에서 답이 나올 케이스 확률이 매우 어때요? 매우 크겠지? 그림이 오른쪽, 네. 식을 적어서 넣어봐야겠네. 왼쪽, 오른쪽 그림만 확인합시다. 그거 된 사람은 아까 33번으로 이제 가도 괜찮습니다. 확인된 사람은.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 집에 가서 확인할 때도 어떤 거? 근 세우고 삭제해서 연립해서 잡아내는 그 과정이 능숙해져서 빨라지면 돼. 알파가 뭔가 이상해갖고 내가 알파가 2분의 7 얘가 오른쪽 우리 지금 한 게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K가 저렇게 해서 K 2개가 다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은 것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 돼. 그러면 집에 가서 왼쪽 케이스를 똑같이 반복. 네. 된 사람은 33번. 두 번째 프린트에 33번으로 가세요. 되든 안 되든 확인만 하면 돼. 안 되는 거 확인, 되는 거 확인. 자, 33번이 오늘 2차 함수 그 제곱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33번 말고 32번도 똑같거든? 근데 33번이 숫자가 더러워서 33번을 풀 테니까 32번도 똑같이 확인하세요. 똑같은 문제야. 변형 문제 똑같은 겁니다.
식을 세워봐줘. 33번. 천천히 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 32번, 33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절대 피해가지 말고, 피해가면 안 돼. 요걸 피해가지 말고, 답이 잘 나오지 않으면 답답하잖아. 누구나 답답합니다. 누구나 답답해. 누구나 답답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네.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지금이 찬스예요. 지금이 찬스. 지금이 바꿀 수 있어. 고등학교 가서 못 바꿔. 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여유 있게 궁리하고 고민할 수가 없어. 자, 그래프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 잡아볼게.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그릴게. 이거 잘못 그렸네. 애초부터 잘못 그렸네.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요 0, 6, 11을 잡기 전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4에서 만나는 그래프를 그릴게. 그게 무슨 말, 폭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칠게. 여기를 4라고 쳐. 그래서 얘가 누구? 얘가 fx, 얘가 gx. 그냥 마음대로 샘플 아무거나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라는 대로 할게. 하라는 대로 하면 뭐냐면 x가 4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려.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클 때는 누구를 그려? gx를 그려. 그럼 내가 그린 노란색이 hx야. 근데 이 hx에 뭐 하는 애가? 접하는 직선이 있어. 그죠? 만나는 점의 좌표가 3개밖에 안 나와야 돼. 그러면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만나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 알파, 여기가 얼마? 예를 들면 그러면 아니네. 2개밖에 안 만나네. 그럼 요 점을 지나가야 되네. 이렇게 지나가게 예를 그릴게. 그러면 해당 지점이 얼마? 알파. 그쵸? 알파 만나는 점이 그래서 얼마? 4. 그래서 여기는 얼마? 베타. 그럼 얘는 답이 아니야. 왜 답이 아니죠? 지금 내가 그래프를 저런 식으로 그려봤더니 세 점을 지나가는 순간은 4를 포함한 x는 4를 포함한 세 점을 지나가는 순간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잖아. 근데 문제를 봐. 이 직선은 마이너스 몇 x 더하기 20인데 마이너스 2x 더하기 20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떨어지는 그래프가 돼야 되지. 그러면 fx를 gx를 다시 그립시다. fx, gx의 높이 관계를 조절해야겠죠. 다시. 좌표축은 필요 없어. 좌표축 그리지 않아도 돼. 왜냐면 좌표축은 필요하면 그때 그리고 그냥 함수하고 직선만 그려. 좌표축 그려봐야 더 복잡하기만 해. 그림만.
다 A가 0보다 크니까 다 무슨 그래프? 다 아래로 볼록 그래프예요. 그렇지,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어떤 점을 지나는 순간? 이렇게 지나는 순간 요게 y는 얼마?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20. 그래서 해당 지점의 좌표는 4랑 여기가 4겠지? 4 알파 베타. 그 다음에 y는 f0이 있겠지? f0. y는 f0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6, 12. 그러면 천천히 접근하는데 2차 함수의 대칭축부터 봐.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y는 f0과 만났을 때 0, 6, 12가 딱 만난다는 거에서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뭐 알아낼 수 있죠? 뭐 알아낼 수 있어? 대칭축 알아낼 수 있지. 누구의? 요 두 번째 gx의 대칭축 6하고 10이니까 정중앙이 얼마일 거야? x는 9 대칭축 알아냈지. 이거 뭔가 해설이 하나 잘못 들어간 것 같네. 아닌가? 아니네, 맞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함수를 내가 이렇게 고쳐볼게. 잘 봐봐. hx 더하기 2x는 20으로 고쳐볼게. 그럼 hx 더하기 20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뀌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지? 여기가 얼마? 알파. 요 가운데가 얼마? 4. 요 가운데가 얼마? 베타. 그럼 우리가 물론 이 상태에서 잡아도 이 상태에서 잡아도 똑같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인 걸 알아냈어? 8.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fx식 이제 다 나오네.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a니까 fx를 이제 적을게요. 연립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fx는 어떻게 돼? a의 얼마? x 빼기 x 제곱이겠지. a x 제곱. fx는 a x 제곱. 그 다음에 gx는 얼마?
A에 얼마? 그러면 F0이 곧 0이겠네. 그죠? F0이 만나는 점이 0이었고, fx가 접해야 되니까, gx는 얼마? A에 얼마? x 빼기 6, x 빼기 얼마? 12. 이렇게 되겠네. 이게 어째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4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도 8 미리 알려줬네. 그죠? F4는 G4니까 왼쪽에 뭐 집어넣는 거랑 왼쪽에 4 집어넣는 거랑 오른쪽에 4 집어넣는 거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연립식을 다시 봅시다. 요렇게 GX 잡아냈고 연립한 거 4 집어넣어봐야 이거 한 개씩 나올 것 같네. 4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8. 얘는 한 개씩밖에 없지? 그러면 식 하나가 뭐 하다라는 얘기예요? 더 필요하죠? 그지? 자, 식 하나만 더 잡아봅시다. 요거 된 사람은 34번 마무리로 할 겁니다. 34번 가도 됩니다. 요거 해결된 사람은 34번. 마찬가지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하라고요? 궁리하고 고민하세요. 그죠? 하다 안 되면 그때 나한테 얘기해. 전에도 말했듯이 5일은 좀 심하다 치면 적어도 3일 10분씩 적어도 3일은 고민해야 돼. 새로운 게 없어. 네, 그냥 연립하고 뭐 정보 하나 더 찾아내고. 네. 힌트. 네모를 뚫어지게 집에 가서 쳐다보세요. 그거 다음, 그죠? 네모가 힌트입니다. 네모가 힌트니까 네모를 집에서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에 우리는 34번. 우리 아까 연습한 거네요. 두 개의 이차 함수는 두 개의 이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합이 4이다. 아까 연습한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대칭축은 뭐예요? 그러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그래서 첫 시작만 내가 해줄게.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은 대칭축이 x는 얼마에 있고 마이너스 2분의 a에 있고 위로 볼록은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위로 볼록은 대칭축이 x는 어느 쪽에? x는 2분의 a 쪽에. 그러면 두 개의 2차 함수는 똑같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중점, 요 가운데가 꼭지점의 중점이 0,0 대칭성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는 사실 누구만 똑같으면 똑같은 그래프예요. 그러면 2차 항의 개수만 같으면 다 똑같은 그래프야. 다 똑같은 거야.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요거 35번입니다. 34번.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2차 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다 똑같은 그래프고 다른 점은 꼭지점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꼭지점의 위치에서 거리 제곱으로 파생돼서 나가는 그래프는 다 똑같아지는 그래프가 돼.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게. 자, 이렇게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대칭축이 각각 얼마다? A가 0보다 클 때, 그랬을 때 그래프를 하라는 대로 그립시다. 이 지점이 뭘 거고 알파일 거고 이 지점이 베타일 거거든. 그래프를 그릴게. 어떻게 그려?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뭐 할 때는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을 선택을 해.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을 선택을 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무슨 볼록을 선택을 해? 위로 볼록을 선택을 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기서 H알파, 알파에서 내가 근을 H알파니까 Y는 H알파를 그었을 때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몇 개 나와요? 탈락. 자, 그림을 잡아봅시다. 뭐를 잡아봐요? A가 0보다, 그러면 뭘 해봐야 되는데요?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아직 안 끝났어. 알파하고 베타가 저렇게 잡히는 거 말고, 알파하고 베타가 어느 쪽? 대칭축 어디로 빠질 때? 왼쪽, 오른쪽으로 빠질 때도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죠? 대칭축 왼쪽, 오른쪽으로 빠지고, 여기에 중점은 0,0, 여기에 중점도 0,0. 두 꼭지점의 중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그래도 아니네. 한 번 더 그릴게.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좌우가 어때야 돼요? 바뀌어야 되지. 그러면 좌우가 바뀌려면 대칭축이 어때야 돼?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대칭축이 돼야 돼? A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겠네.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2분의 A가 어느 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오고. A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 다음에 누구? 아래로 블록이 어디로 가고? 아래로 블록이 2분의 A가 이쪽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는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그렸다고 쳐. 그런 다음에 알파보다 클 때, 베타보다 뭐 할 때? 클 때. 그래도 안 되네? 그치? 이제 그러면 하나 남았죠? 여러분이 그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 또. 자, 마지막 그래프를 그럼 이제 직접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지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지점이 얼마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여기 베타. 그래서 여기를 아까처럼 네모 얼마? 세모라고 할게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의 합이 얼마다? 4다. 그럼 알파 더하기 네모를 바꿀게. 알파 더하기 네모는 얼마예요? 그러면 대칭축 아까 여기가 얼마죠? 이쪽 대칭축. 얘의 대칭축 x는 몇 분의 a? 2분의 a. 얘의 대칭축 얼마?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바꿉시다. 알파 더하기 네모를. 알파 더하기 네모는 얼마? a 더하기. 그렇죠? 그러면 세모는 누가 더 필요하죠? 알파가 더 필요하지. 그러면 세모에다 알파 더하고 4에다도 똑같이 알파 더해. 맞죠? 아까랑 똑같지? 그러면 세모 더하기 알파는 뭐가 되죠? 세모 더하기 알파의 대칭축은 얼마? 그러면 2배니까 얼마? 마이너스 a. 그러면 4 더하기 알파. 그러면 0이네. 그럼 알파는 얼마? 알파는 얼마? 알파는 마이너스 4네요. 아까랑 똑같이. 저 행동이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쭉 그어서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 자, 그런 다음에 교점이 몇 개가 되냐면 31개가 된대. 31개. 그치? y가 정수인 근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가 이제 x축이 어딘가 있겠지. x축 y는 x축 밑에부터 카운팅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지. 그럼 31개가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 어디까지 와야 돼? 그쵸? 15까지, y는 마이너스 15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5까지 2개씩 15개 생기고, 베타일 때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베타일 때 마이너스 16이 돼야지. 그러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뭐의 좌표가? 꼭지점의 무슨 좌표가? y좌표는 얼마다 정체가?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면 아까 내가 대칭성 일부러 표현해뒀던 거 보이나요? 잘 봐봐.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거든. 요 점이랑 여기랑 요 꼭지점 똑같은 이차함수 중점 이으면 0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랑 이어도 0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이어도 중점이 0,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러면 알파가 얼마 나왔는데? 그럼 베타가 얼마죠? 그러면 4, 얼마를 지나는 그래프?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그래프. 나머지는 식을 이제 완성시켜 보세요. 그래서 오늘 가서 뭐 한다고요? 그래프 수식해서 연립하고 제일 어려운 거는 10번입니다. 10번. 근데 10번 내가 10번인지 9번인지 아까 왜 얘기했죠? 그 손풀이를 넣어두긴 했는데 미리 보지 마세요. 미리 보지 말고 어떤 거? 거리 제곱에 그 거리 움직인 거에 제곱에 a배만큼 움직인다. 아니면은 한 줄씩 봐. 한 줄씩. 가려서 한 줄씩 보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는 소모하지 말고 답 보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소모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다시 풀기가 싫잖아. 그러니까 아껴서 최대한 운동을 최대한 하고 답을 봐. 적어도 한 4, 5일 정도 운동하고 그러면 효과가 있어. 그쵸? 그냥 바로 답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알았죠? 네. 나머지 문제 그런 식으로 다 궁리해서 어떻게 한다? 목요일 올 때 연습해서 오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목요일 또 스타일 나머지 이제 거의 다 얘기했고 나머지는 이제 변형 문제들입니다. 보면 돼요.